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처음으로 투자했던 종목이 생각나시나요? 나도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작은 대부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우량한 종목들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그 주식이 대체로 여러분이 선택한 주식들 가운데 가장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와 수익을 쉽게 내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작업이 지금보다 매끄럽지 않을 때 제작한 것이라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선택한 첫 종목, 혹시 지금까지 처음 선택한 그 종목을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 있나요? 물론 잠시 매도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첫 번째로 매수한 주식을 단 한 번의 매도도 없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자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모두 장기 투자를 다짐하지만 충분한 공부와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집념과 끈기가 동반하지 않았다면 많은 매수 행위와 또 많은 매도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겁니다. 분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거둔 경험도, 공포에 사로잡혀서 쫓기듯 매도했던 경험도, 혹은 정말 현금이 필요해서 매도했던 경험까지 다양하게 있으셨을 겁니다. 사유가 어찌 되었든 분명 한 번쯤은 매도했던 경험이 있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종목을 다시 보면 매도한 사유가 어찌 되었든 굳이 매도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 경험을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과거에 애플을 평단가 136달러에 보유했었는데요. 2022년 하락장의 공포가 떠올라서 2023년 반등장의 초입에서 150달러에 전량 매도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물론 수익을 보고 매도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애플의 주가를 보면 매도를 잘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제가 매도한 이후 애플은 160달러를 돌파했고요. 170, 180,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250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이 생긴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애플은 제가 투자 중인 SCHD나 VOO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애착이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반등장의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하락이 생각나서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여서 감정에 휘둘려서 매도했었습니다. 익절과 손절은 차치하고 감정에 휘둘려 매도를 하게 되었을 때 미치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은 매도했던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한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식을 쉽게 매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도했던 주식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고요. 반대로 상승한다면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역시 애플이라는 확실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그리고 매도했던 150달러의 가격이 생각났기 때문에 쉽게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놓친 종목들은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 개별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전고점을 돌파했고 현재 약간의 조정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보유했던 애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여기서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는 조급한 마음에 다운그레이드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인내하고 꾸준히 보유했다면 결과는 좋았을 수 있지만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10중 8구 이미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주식마저 매도해버리고 두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주식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지죠.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떠나보냈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애플 같은 우량주로 채워졌던 우리의 계좌는 어느덧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테마주와 급등주로 가득 차버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텐데, 이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저 역시 애플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개별 종목 매니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TSMC 등을 지금 생각해보면 바닥의 가격에서 전량 매도한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개별 종목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보고 매도하던 손실을 보고 매도하던 결국 매도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직접 수익도 손실도 겪으면서 배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값진 경험 끝에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바로 SCHD, QQQ, VOO입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종목들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투자 성향상 계좌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성장 기업들이 하루에 7%, 10%씩 상승할 때 제가 보유한 QQQM은 1%, 많아야 2% 오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는 날에는 제 ETF 계좌에 진가가 발휘됩니다. 개별 종목들이 5%, 7%씩 하락할 때 제 계좌는 1%대의 약하락 혹은 보합이거나 심지어 상승할 때도 있더라고요. 상승폭의 제한이 있어도 하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 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바로 매수와 매도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좋은 수익률 며칠을 놓치게 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ETF에 1만 달러를 20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좋은 수익률이 있었던 날을 며칠 놓치느냐에 따른 수익률을 조사한 것인데요. 코로나 폭락 후 V자 반등과 작년과 재작년에 큰 폭의 상승을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우선 이 기간 동안에만 연평균 수익률이 7.47%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토탈 리턴은 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시장의 좋은 수익률을 단 10일만 놓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은 3.35%로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20일을 놓쳤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0.69%로 1%도 채 되지 않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손해인 셈입니다. 30일을 놓쳤다면 연평균 마이너스 1.49%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달인 60일을 놓치게 되면 연평균 마이너스 6.81%를 기록하며 원금 1만 달러는 20년 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하락장에서나 상승장에서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량만을 늘려가는 투자 방법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있겠지만 투자의 대가들이 괜히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 섣불리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확실했다면 전량 매도하고 싼 값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동을 반복했겠죠. 시장의 악재와 호재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즉 시장의 등락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의 좋은 수익률을 단 하루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죠. 그 날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덧 계좌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S&P 500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다. 이런 거 다 30년 전을 기준으로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폭락, 미중 무역 전쟁 등 각종 폭락과 폭등 다 부딪히면서 한 번의 매도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나오는 수익률이거든요. 물론 이 기준은 30년 전이라는 시점에 거치식으로 매수했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적립식 매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립식 매수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환율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 가격과 환율도 그 중간값으로 수렴하게 되니까요. 하락이 과하다 싶을 때 현금이 있다면 매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하는 동안 가능한 긴 하락장을 맞이하길 바라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미국의 상위 시총을 가진 종목들 중 각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 최근 3년, 5년, 기업의 매출과 EPS, PER, ROE,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등과 같은 몇 가지 지표만 살펴봐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개별 종목들은 기업의 이슈나 특정 섹터의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등락의 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힘든 분들이라면 저처럼 그냥 S&P 500 ETF나 QQQ 등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만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계속 매수하면서 보유하는 능력은 또 다릅니다. 저는 꾸준히 매수하고 보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우상향하는 지수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큼은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때와는 달리 전혀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건 너가 나이가 많으니 혹은 적으니까 별로다. 등의 말들은 제발 다 무시하세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비중을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투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의 하락과 또 여러 번의 상승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포모도 느껴보고 하락에 대한 공포도 느껴보면서 비로소 내 성향에 맞는 투자 종목과 비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투자금 대비 최고의 성과만을 바라보면서 지키지도 못할 이상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